네, 안녕하세요. 공부하는 아빠입니다. 요즘에 그 AI를 이용해서 발달장애에 관해서 열심히 공부를 또 다시 하고 있는데요. 최근에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에 대해 좀 알아봤고요. 그리고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과 발달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. 좀 AI를 이용해서 좀 팟캐스트를 좀 하나 만들어 봤고요. 그냥 오가는 시간에 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병원에 가도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원인을 딱 찾기 힘든 그런 몸의 이상 신호들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? 뭐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소화는 잘 안 되고 늘 피곤한데 병원 가면 또 그냥 정상입니다. 이런 말만 듣게 되고요. 이런 경험들이 종점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말하고 연결되곤 하죠.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, 자율신경과 발달장애, 몸의 리듬을 찾아서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 자료의 핵심은 뭐냐면요. 자폐 스펙트럼 같은 발달장애의 여러 증상들 있잖아요.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그냥 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절되지 않는 몸의 경보 시스템,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 문제에서 시작될 수 있다.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. 네, 오늘은 마음이 아니라 이 몸의 리듬에 주목하는 새로운 관점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그 자율신경계라는 게 우리 몸에 뭐랄까 엔진하고 브레이크 같은 거잖아요.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. 근데 이 둘의 균형이 딱 깨져버리면 그게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들로 나타나는 거죠. 이게 뭐 심혈관, 소화기, 또 신경계 전반에 걸쳐서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요. 예를 들면 갑자기 핑 돌면서 어지럽거나 소화가 너무 안 된다거나 머리가 계속 멍하고 아니면 잠들기 너무 힘들다거나. 근데 문제는 이게 뭐 엑스레이나 피 검사로 딱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이 그냥 신경성이네요 하고 넘겨짚기 쉽다는 거예요. 바로 그 지점. 거기서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딱 제시해요. 이런 자율신경 문제가 놀랍게도 자폐 스펙트럼, 그러니까 ASD를 가진 분들에게서 아주 흔하게 보인다는 거죠. 소화불량이라든지 특정 감각에 좀 과민하게 반응한다든지 수면 문제 같은 거요. 겹치는 증상이 정말 많다는 건데요. 실제로 어떤 2022년 연구 보니까요. 자폐 성인의 글쎄 71%가 앉았다 일어날 때 심장이 막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는 거 있잖아요. 기립성 빈맥 증후군, POTS라고 하죠. 이런 자율신경계 질환을 겪고 있더라 이렇게 밝혔어요. 네, 맞아요. 그 배경에는 장, 자율신경, 뇌축이라는 아주 중요한 연결망이 있거든요. 특히 그 중에서도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장하고 뇌를 직접 연결하는 거의 뭐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해요. 근데 더 놀라운 건 장에서 뇌로 보내는 정보가 전체 정보의 80%나 된다는 거예요. 와, 80%나요? 그럼 장 상태가 뇌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. 그래서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력 당연히 약해지고요. 그러다 보면 장벽이 손상돼서 원래는 걸러져야 할 유해 물질들이 혈류로 막 새어나가는 이른바 장누수, 리키것 상태가 되거나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. 그리고 이게 다시 뇌 기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. 뭐 불안감이나 공격성, 집중력 저하, 감각 처리 문제 같은 걸로요. 실제로 ASD 아동들의 장 문제랑 증상의 심각도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뭐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. 잠시만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소리나 빛 같은 어떤 특정 자극에 유난히 힘들어하는 그런 감각 문제 있잖아요. 이것도 단순히 그냥 뇌가 정보를 좀 다르게 처리해서가 아니라 어, 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거나 아니면 자율신경계가 계속 비상 이러면서 과열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? 그래서 왜 감각 통합 치료 같은 거 할 때 깊은 압박을 주거나 리듬감 있는 움직임을 하잖아요. 네네. 그런 방법들이 효과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자극들이 그 흥분된 미주신경을 좀 안정시키거나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가라앉혀서 깨진 자율신경의 리듬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자료는 감각 문제, 소화 문제, 수면 문제를 각각 따로 볼 게 아니라 자율신경 불균형이라는 어떤 하나의 큰 시스템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이게 다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 문제다. 그러면 해결의 실마리도
뇌에만 막 집중할 게 아니라 좀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네요. 이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좀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나요? 네, 맞아요. 바로 장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,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딱 짚어서 이야기합니다.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 있잖아요. 그런 걸 좀 줄이는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아니면 원시인 식단이라고도 하는 프라이멀 식단을 제안하고요. 또 소화력을 좀 돕기 위해서 좋은 소금, 천일염 같은 걸 잘 활용하는 법. 그리고 필요하다면 소장에 세균이 너무 많이 증식하는 상태인 시보라고 하죠. 소장 내 세균 과잉 증식, 이걸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. 식단 말고 다른 방법들도 있나요? 네, 그럼요. 식단 외에도 예를 들어 배로 깊게 숨 쉬는 복식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조용히 허밍하는 것, 이런 것들이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. 또 폼롤러 같은 걸로 뭉친 근막을 좀 풀어주는 거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운동, 가벼운 유산소나 코어 강화 운동 같은 것들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. 아, 약물에 대한 관점도 상당히 좀 인상 깊었어요. 예를 들어서 항불황제 같은 약들이 당장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신경 기능을 그냥 일시적으로 억제하거나 차단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왔을 때는 오히려 뇌가 스스로 조절 능력을 배우고 회복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좀 방해할 수도 있다, 이런 지적도 있었죠. 네, 맞습니다.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. 자율신경실조증이나 발달장애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힘든 증상들이 사실은 어느 한 부분의 고장이라기보다는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의 리듬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. 네. 따라서 이 회복의 여정 역시 뇌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장, 신경계, 감각계를 다 아우르는 몸 전체의 연결성을 회복하고 그 근본적인 리듬을 되살리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. 이런 통합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겁니다. 네. 청취자분께서 주목하신 것처럼 이게 몸의 리듬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게 눈에 확 보이는 게 아니라서 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꾸준히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노력이 결국에는 뇌의 긍정적인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,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료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만약 당신의 뇌가 아니라 당신 몸이 지금 보내고 있는 그 신호에 먼저 귀 기울인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?